안녕하세요. 제주 호텔리어 야대입니다. 오늘은 라봉이님이 남겨주신 댓글을 보고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족한 하수를 키울 수 있을지도 고민이네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말 잘하는 법. 이에 관련하여 유튜브 영상도 많고 책 등 관련된 정보가 너무 많은지라 비슷한 얘기는 최대한 안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은 제 경험 및 호텔리어에 한정해서 하술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즉 호텔리어식 말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평소에 하술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제법 도움이 될 겁니다. 바로 시작하죠. 첫째, 책 읽기의 중요성. 보통 말 잘하려면 책을 많이 읽으라고들 하잖아요. 진부하게 들리는 얘기지만 두 가지 키워드를 잊지 않으시면 말 잘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많이 읽으라는지 그 이유를 파악하고 읽어야 해요. 첫째, 구어체와 서면체를 구분하자. 구어체와 서면체는 중국식 표현인데 한국식으로 정리하면 회화형 말투와 문서형 말투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문서형 단어를 회화형 말투에 접목시키며 상당히 품격 있게 들리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단어를 많이 쓰게 되었는데요. 예를 들면 제 집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저희 가정에서는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이게 어제 제가 산 건데요. 이게 어제 제가 구매한 물품인데요. 책에 적힌 문장은 딱딱할 수 있지만 그만큼 정중한 표현이 많습니다.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그런 단어는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고 그에 맞춰 말투도 정중해집니다. 대신 너무 딱딱해지지 않도록 어미를 요 형태로 끝내는 걸 중간중간 넣어주세요.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이렇게 정중한 표현을 많이 익히고 아는 단어가 많아질수록 표현의 폭이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굳이 정중하고 무거운 서면체가 아니더라도 센스 있는 표현을 가능케 합니다. 이건 비단 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드라마나 영화, 미디어 매체 등 맛깔나는 표현을 들으면 놓치지 말고 기록해두세요. 정중한 단어와 그 상황에 맞는 재치 있는 표현, 센스는 결국 본인이 쌓아둔 지식과 경험에서 나옵니다. 제가 직접 고객님과 나누었던 대화를 예시로 들겠습니다. 네, 관광지는 여기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야, 정말 친절하시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객님. 더 필요하신 건 없으실까요? 돈이 필요합니다. 아유,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직 대출 서비스는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요. 이 손님 빵 터져서 정말 기분 좋게 웃으며 퇴실을 하셨습니다. 둘째, 기승전결을 파악하자. 책의 구조는 대부분 기승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르게 얘기하면 논리의 구성이 완벽하다는 소리입니다. 책을 많이 읽는 게 왜 도움이 되는지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읽는 게 아니라 구성의 기승전결을 파악하고 평소에도 기승전결로 내용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단순히 머릿속에 정리하는 것보다 기록을 남기시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좋은 연습 방법으로는 책이나 영화의 내용을 남한테 전달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도통 이해를 못하면 본인이 내용 정리를 잘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서사의 서술, 이게 익숙해지면 논리적 대화 구성이 훨씬 편해집니다. 혹시나 당신이 핵 아싸라서 연습할 상대가 없다면 여러분의 든든한 버신 휴대폰 녹음기를 이용해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책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기승전결의 형태가 유용하지만 실제 대화는 결이 먼저 나오는 게 더 좋은 결과를 낳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는 저번 영상에서 얘기했던 사람을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머릿속에 완성된 말은 당신 머릿속에만 있는 거지 상대방은 당신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전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고자 하는 말을 먼저 하고 그 뒤에 살을 붙이는 게 듣는 입장에서 집중도를 확 높여줍니다. 같은 말이라도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너는 평소에 이러이러한 행동을 자주 하고 남한테 이런 말을 자주 해. 그래? 근데 그게 왜?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처받고 뒤에서 안 좋은 소리가 나오는 거야. 뭐야, 갑자기 그런 말을 왜 해? 네가 일은 잘하는데 정치는 잘 못하는 것 같아서 하는 소리야. 갑자기 그런 말 들으니까 좀 그렇다. 다음번에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거라고 말하고 싶어서 얘기한 건데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자, 상대방의 단점을 개선해주고자 시작한 건데 좋은 의도가 전달되기는커녕 기분만 나빠졌죠?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근거를 차근차근 밟은 게 오히려 독이 된 케이스입니다. 이걸 뒤집어서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너 평소에 일은 잘하는데 정치 못한다는 소리 들은 적 없어? 가끔 그런 말 들어. 어떻게 알았어? 내가 쭉 지켜봤는데 네가 그런 소리를 듣는 이유를 좀 알 것 같더라고. 뭔데? 너 저번에 그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지? 맞아. 그거 그 사람이 듣기엔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 그럼 그 사람은 기분이 나빴지 않을까? 그게 그렇게 들릴 수도 있었겠다. 몰랐어. 다음번에는 이렇게 얘기해봐. 오해도 덜 생기고 사람들도 더 좋아할 거야. 조언해줘서 고마워. 둘째, 자신감. 그 어떤 의미 있는 정보도 전달하는 화자가 자신감이 없으면 신뢰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인데 말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건의에서 나오는 말이 무시하기 힘든 힘이 실린다는 얘기인데 일반인과 건의자는 인지도의 차이도 있겠지만 그만큼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거고 그게 고스란히 신뢰로 이어지는 거죠. 이는 호텔리어가 정보에서 손님한테 밀리면 안 되는 이야기랑도 일맥상통합니다.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자신이 없으면 그 말에는
고객에게는 무게가 실릴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SNS나 블로그 등으로 손님들이 오히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컨시어지가 그 정보에 대해 자세히 모르고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지식에서 밀릴지언정 자신감에서 밀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땡땡땡 관광지 어때요? 아, 최근에 좀 유명해져서 많은 분들이 가시더라고요. 거기 입장료가 얼마예요? 아, 고객님 잠시만요. 1인당 10,000원이시네요. 거기 안에 식당은 있어요? 잠시만요.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안쪽에 식당 한 개 있으시네요. 가는데 얼마나 걸려요?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인터넷 보니까 10분밖에 안 걸린다고 하던데요? 아, 고객님, 그게 아는 게 없으시네요. 자, 정보를 모르는 것만으로도 호텔리어가 줄 수 있는 정보의 신뢰성을 잃었습니다. 거기서 도착 소요 시간 문제까지 터지니까 더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여기서 정보와 자신감이 추가되면 어떤 식으로 맞받아칠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땡땡땡 관광지 어때요? 자녀분이랑 같이 가기 좋아서 인기가 많습니다. 저희 호텔에서 거리도 가까워서 접근성도 좋아요. 거기 입장료가 얼마예요? 성인은 10,000원이고 자녀분은 6,000원입니다. 거기 안에 식당은 있어요? 있기는 한데 가격도 비싸고 별로 추천해드리고 싶진 않네요. 차라리 나오셔서 이곳에 가는 걸 추천드려요. 가는데 얼마나 걸려요?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인터넷 보니까 10분밖에 안 걸린다고 하던데요? 고객님, 인터넷은 지도상의 키로수로만 계산해서 시간을 보여드려요. 제주도는 산길도 많고 관광지에 차가 몰리는 경우의 수까지 생각해서 제가 넉넉 잡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전혀 막히지 않는다면 10분 만에 가실 수도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20분 정도 잡으셔야 해요. 정확한 정보를 인폼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사람이 모든 정보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고객한테 나는 잘 모른다 라는 인상을 심어주게 되는 순간 당신이 그 이후에 하는 모든 말은 신뢰를 잃습니다. 따라서 잘 모르는 것도 자연스럽게 아는 것처럼 들리는 스킬도 필요하며 경황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컴플레인 핸들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약점을 드러낸 먹잇감은 그대로 맹수한테 잡아먹히는 겁니다. 방황하지 않는 냉철함, 자신감 넘치는 말투, 정보를 근거로 나오는 논리, 이 세 박자가 맞아떨어져야 고객에게 설득과 납득을 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목표를 위한 우회적 표현. 책이나 미디어를 통해 보다 품격 있는 단어와 표현을 구사하고 꾸준한 지식 습득을 통해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면 이제 손님을 들었다 놓았다 할 줄 아는 화술에 눈을 뜨셔야 합니다. 같은 목표를 위해 다른 표현을 찾아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실 좋은 소리 할 때는 이런 화술이 굳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단 반대로 고객에게 쓴소리를 해서라도 호텔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려면 이런 화술은 대단히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어 굳이 주차장에 주차하지 않고 호텔 입구와 가깝다고 갓길에 주차한 손님의 차를 옮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돌직구가 통할 때도 있습니다. 고객님, 갓길에 주차하셨는데 죄송하지만 주차장 쪽으로 차를 옮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런 말을 했을 때 반드시 반항하는 손님이 나옵니다. 아, 이따 옮길게요. 아, 됐어요. 금방 뺄 거니까 냅둬요. 이렇게 말 안 듣는 손님이 반드시 있어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이 손님은 자기 같은 사람이 한 명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이 한 대 주차하는 순간 다른 손님도 다 그렇게 주차합니다. 제주 같은 경우는 대형 관광버스도 많이 다니는데 이런 거 한두 대 용인해 주다 보면 도저히 지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해요. 여기서 고객의 심리를 이용하면 됩니다. 고객님, 지금 갓길에 주차하셨는데 거기가 사고 위험 지역이거든요. 대형 버스가 지나다니다 보면 고객님 차가 안 보여서 그대로 들이받을 수도 있습니다. 죄송한데 저희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어서요. 저는 여기서 고객한테 차 옮겨라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근데 전자로 말했던 것보다 후자가 고객이 알아서 스무스하게 차 빼주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방법이 돌직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손님의 심리를 파악하고 원하는 대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런 화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안타깝지만 이 부분은 천부적인 센스 및 수많은 경험이 없으면 단순히 노력한다고 해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종류의 능력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없느냐?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일을 잘하려면 본인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선배를 롤모델로 삼으라고 했죠? 선배들의 화술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들어가면 일 잘하는 선배가 반드시 한 명 이상은 있고 그 중에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상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쯤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 사람이 손님을 컨택하는 걸 옆에서 수시로 듣고 항상 따라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제 롤모델로 아재에 대해 얘기했었죠? 제가 아재한테 지어준 별명이 춤추는 혓바닥입니다. 제가 손님을 컨택하는 화술은 대부분 아재에게서 배운 기술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롤모델을 만드세요. 그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정리하죠. 책과 미디어를 통해 서면적인 단어와 맛깔나는 표현을 많이 외워라. 정보와 지식을 많이 외우고 말할 때는 손님의 눈을 쳐다보며 자신감 있게 말해라. 롤모델을 연구하고 분석하며 흉내내어 고객의 심리를 파악하고 원하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연마해라. 말 잘하는 법, 호텔리어의 말빨의 비결은 여기서 나옵니다. 이상으로 호텔리어와 고객 모두를 위한 채널 야되었습니다.